얘들아, 안녕. 라떼 형이야. 요즘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직업군인을 생각하거나 반대로 현재 직업군인인데 전역 후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라떼는 말이야, 전역한다고 하니까 주임원사라는 사람이 불러서 그러더라고. 네가 여기 있으니까 밥벌이라도 하는 거지. 너 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진짜 내가 군인 신분만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개쌍욕을 했을 거야. 그때 내가 성과금, 야근수당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1년에 2천만 원 겨우 받았거든? 그것도 열받는데 사람 완전 무능력한 놈을 몰고 가는 거야. 그 태도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역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지. 지금 군대에 있는 친구들도 비슷한 경우 많을 거야. 전역한다고 하면 주임원사, 행정보호관, 중대장 뭐 등등등 다 말리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래. 근데 막상 그래놓고는 챙겨주는 사람이 없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여기가 싫으니까 장기가 안 됐으니까 전역한다. 이러면 전역하고 나서 후회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회에선 군대에서의 시간을 경력으로 보질 않아. 그냥 얘가 직업군인이었으니까 끈기가 좋겠구나. 아니면 내가 막 굴려도 참고 버티겠구나.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20대 초반에 부사관 지원하거나 대위 초반에 전역한 사람들 아니면 한동안 전역하고 멘붕 올 거야.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인데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신입사원들이랑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심지어 부사관들은 대학 안 갔으면 이게 더 심해. 근데 또 나이 많은 신입사원은 부담스럽단 말이야. 군대에서도 나이 많은 신병은 좀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영업사원 같은 걸 많이 해. 또 군인이면 군대 인맥 있으니까 영업은 잘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영업사원은 잘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보면 전역하고 보험 가입하라고 온 사람들 진짜 많아. 그럼 전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진로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세무사 사무실에 취직을 하겠다. 그러면은 진로를 그쪽으로 잡고 세무 공부를 해서 전산세무 자격증을 딴다던가, 나는 건축 관련으로 가겠다. 이러면 뭐 건축기사를 따고, IT로 간다. 이러면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찍어서 공부하고, 아니면 아예 공무원 같은 거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물론 공무원 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공무원이 되면 그만큼 메리트는 좀 있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 남들 다 따는 자격증이나 남들 다 하는 스펙 쌓기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군인인 친구들 중에서 이런 준비하는 애들 많지 않아. 거의 없지. 그렇기 때문에 군인인 친구들은 이런 거라도 해야 어느 정도 취직이 되지, 안 그러면 취직 자체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 좀 대놓고 얘기하자면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직업군이 하다 전역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뭐 ROTC나 학사전교 이런 걸로 2년 정도 있다 전역하는 경우 말고 부사관이나 대위 이상하고 전역한 사람 중에서 군대 있을 때보다 급여가 많은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야. 그러니까 전역하는 친구들은 전역 후의 진로를 어느 정도 그려놓고 그 진로로 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돼. 그냥 막연하게 난 회사원이 돼야지 이러면서 아무 회사 사무직이나 찔러보지 말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그만큼 쉽게 잘릴 수가 있어. 그걸 명심해야 돼. 자, 반대로 이제 막 직업군인이 되려는 친구들은 군대에 올인하지 마. 군대는 좋든 싫든 중간에 전역을 해야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리 잘하고 내가 계속 하고 싶어도 장기가 안 되면 전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를 어느 정도는 준비해 놓고 있어야 그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리고 군인이 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 부사관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군사학과 입학하고 민간부사관 지원하려는 경우가 있거든? 요즘에 민간부사관 경쟁률이 좀 세다고 하더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본 친구는 5대1인가 6대1 경쟁했다는데, 경쟁 세니까 군사학과 가서 공부도 하고 돈 받아야지 이러는 친구들 있거든? 군사학과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어쨌든 학점이 인정되니까 나중에 학위를 취득하거나 편입하는 데 도움이 돼. 근데 사실 이거 사이버 대학으로도 다 가능하긴 해. 가격도 훨씬 싸고. 단점은 뭐냐면 돈이 좀 낭비되는 걸 수도 있어. 군사학과라고 해서 부사관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고 군대에 가서 내가 무슨 대 군사학과 나왔다 이러면은 그 뭐 인맥발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야. 결국 큰 도움은 없는데 그냥 대학을 다니는 거거든. 특히 군사학과는 정복 맞춘다고 일반 대학보다 학비가 또 비싸. 물론 거기서 수업 들으면서 준비를 하니까 조금 도움은 될 텐데, 이거를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내가 컴할 자격증 따겠다고 대학교를 가는 거야. 그럼 왜 큰 메리트도 없는데 대학에서 이런 군사학과를 만들었느냐? 군사학과를 나와서 부사관 되면 취업으로 인정이 되거든? 결국 이 대학교 취업률 높이려는 게 제일 큰 거야. 그리고 남자인 친구들은 굳이 경쟁률 센 민간 부사관 할 필요 없이 현역으로 입대한 다음에 현역 부사관 지원하면 거의 다 부사관 될 수 있어. 100%라고는 못하는 게 이게 몇몇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거든? 첫 번째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 이거는 뭐 민간 부사관도 동일한 건데 부모님이 반대하면 군인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 이것도 뭐 민간 부사관도 그렇겠지만 인간교육 받는 도중에 힘들다고 퇴소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못하겠으면 못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애초에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제 병사에서 현역 부사관 지원을 하면 주임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본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얘는 진짜 답이 없다. 아니면 얘는 지원하면 좀 위험할 것 같다 싶은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지원을 못하게 컷해. 이런 좀 특수한 경우를 빼면 현역 부사관은 지원하면 거의 다 돼. 심지어 기간도 짧아. 훈련소 끝나고 5개월 이상이면 부사관 지원할 수 있거든. 그럼 내가 직업군인 해야겠다 마음먹으면 입대하고 한 반년 정도면 부사관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현역 부사관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어쨌든 병사로 입대해서 군대를 경험할 수가 있어. 이게 의외로 커서 민간 부사관 지원하는 친구들이 도중에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민간 부사관 지원하면 4년을 좋든 싫든 그냥 있어야 돼. 뭐 민간 부사관뿐만 아니라 현역 부사관도 그렇지만, 하지만 병사로 입대해서 이 군대를 미리 좀 체험해보면 아 내가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아 나 이건 나랑 안 맞다, 이런 게 좀 판단이 서잖아. 그러면 아니다 싶으면은 18개월만 있다가 그냥 전역하면 돼. 근데 이 18개월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좀 체험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역 부사관이 좀 낫지 않겠나 싶어. 정리하자면 직업군인을 지원할 땐 올인하지 말고 전역 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라. 그리고 군사학과는 한번 다시 신중히 생각해봐라. 이게 내 결론이야. 오늘은 직업군인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어 봤는데, 직업군인을 준비하는 친구든 현재 직업군인 친구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참 멋지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 사실 나도 그랬지만 직업군인이 된다는 걸 단순히 직업으로만 받아들인 경우가 있거든. 군인은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나라를 위해 봉사와 희생을 한 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해. 그럼 다음 고민에서 다시 만나.